안녕하십니까. 이화영의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은 중단됐지만 근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 참 이게 진짜 부끄러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밑바닥까지 사람이 추락해서 부끄러울 수 있는가? 이런 데 그 생각이 드는데요. 재판 준비 절차 기일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살골을, 대형 자살골을 여가지고 이화영이가 위정을 자백하는 이런 데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형 자살골을 넣어가지고 사상의 위정을 자백해버리는 이런 데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화영이가요, 대북 송금 재판도 있고 또 이게 개인 비리로 현재 또 재판받는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자금 뇌물 받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금 받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연의회로 회유했다고 국회 위정한 걸로 재판받고, 그 다음에 북한의 무단 이게 또 지원, 이런 게 개인 비리 재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재판 절차에서 특히 연의회 가지고 회유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연의회 회유. 근데 여기서 이화영이가 결정적인 또 진술 번복을 했습니다. 참 이게 부끄러워요. 뭐라 했냐? 국회에서는 이제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2023년이죠. 조사받은 게 6월 18일 또는 6월 30일 둘 중에 하나 기억한다. 그러면서 검사가 술자리로 박상용 검사가 회유를 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정언한 거예요. 이게 기소가 됐다면 위정으로. 근데요, 그 이후에 조경식이라는 희대 사기꾼 있잖아. 전과 구범 사기 전과만 조경식 이자가 이제 KH그룹의 부회장 직함을 만들어가지고 사기치고 다녔잖아. 조경식이가. 근데 조경식이가 그때 청송교도소에 있다가 10월 달에 출소를 한 거예요. 2023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조경식이가 나도 이화영이와 같이 검사실에서 연어에 술자리 해유당했다. 그게 11월 달이다. 이랬는데 자기가 10월 달까지 청송교도소에 있으니까 11월 달이다. 이러가기에 또 이것도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여기에 서영교나 전현희 이자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조경식이가 천하의 사기꾼 거 알면서도 놀아나고 있고, 지금 조경식이는 구속돼 있습니다. 이화영이하고 같은 교도소에 구속돼 있다. 수원. 자, 그러면 날짜가요, 처음에 6월 18일, 30일이라고 했고 이화영이는, 그 다음에 조경식이는 11월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끝났는데, 근데 이번에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제 감찰을 해가지고요, 교도관 한 명을 어떻게 매수했는지 하여튼 감찰을 해가지고 교도관의 진술이 하나 있었다. 옛날에 교도관 몇십 명 다 했는데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진술을 바꿨다. 또 이게 전문 증거 중에 전문의 전문.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조사받고 오가지고 옆에 재소자인데 나 오늘 술 한잔 먹었다. 이걸 이야기 들었다는 재소자. 그러니까 들은 거에 또 들은 전문 증거에 전문 증거. 이걸 가지고 정성호가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 그게 날짜가 언제다? 5월 17일이다. 이렇게 법무부가 발표했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교도소의 재소자의 같은 깜방에 있는 재소자가 이화영인데 술 먹은 거 들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교도관 한 명의 번복, 이걸 가지고 5월 17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때 회유가 있었다. 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입장에서 이제 5월 17일로 말을 맞춰야 되잖아. 법무부 정성호가 5월 17일에 회유했다니까. 그래서 이화영이가 뭐라 했냐. 야, 참 이게 재판 놓아가지고요. 그저께 재판 놓아가지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화영이가 뭐라 했냐면 5월 17일 술자리 회유한 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국회에 가서 그럼 이게 왜 5월 17일이 아니고 왜 6월 18일, 6월 30일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내가 이게 일부러 거짓말인 거다. 왜? 5월 17일이면 5.18 전날이잖아. 5.18, 우리 광주에 5.18 전에 술 먹었다면 내가 부끄럽잖아. 그래서 우리 운동권, 민주화 운동,
광주 시민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게 일부러 거짓말해서 6월 18일과 6월 30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5월 17일 날 술자리 회유하고 술 먹은 게 맞는데 5월 17일이면 광주에 5.18 전날이다. 5.18 전날 술 먹다면 비난 여론이 놀까 싶어서 내가 일부러 고의로 거짓말해가지고 6월 18일 30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판사 앞에 증언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냐고요. 참 이게 자기가 6월 18일 30일 해놨는데 법무부가 조사해보니까 5월 17일 뭐 이게 노니까 또 이게 5월 17일로 말을 바꾸려고 내가 일부러 6월 18일 30일 거짓말했다 국회에서 실제 5월 17일 술 먹은 게 맞다. 근데 왜 그러면 거짓말했냐. 5.18 민주운동 전날이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진짜 이게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추하게 망가질 수 있냐. 한심한 인간입니다. 실제. 이거는 명백한 사기극입니다. 술자리 해유는. 왜냐하면 그때 다 서민석 변호사나 설주환 변호사 다 입회해서 다 이게 자백한 게 분명한데 변호사들도 다 있었고 이화영이가 변호사 없이 진술한 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게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요 재판요. 지금 이화영이가 요걸 국민 배심 참여 재판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정죄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금, 그다음에 북한의 나무 묘목 지원, 요거는 또 국민 참여 재판 배심죄라 그러죠. 요거를 신청했는데 진짜 중요한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거는 배심 안 하고요. 그거는 이재명하고 연결되니까 그냥 사소한 거 위정 요거를 배심하면 그러면 판사가 하면 무죄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배심을 하면 일반 국민이 7명이 나옵니다. 요 7명을 공작에서 회유하거나 포섭 공작에서 우리가 한번 무죄를 받아보자. 그러면 위정이 무죄가 되면 검사가 해유한 게 되잖아. 그러면 검사를 공격하고 이재명까지 공소 취소하고 그다음에 이화영이는 또 무죄 재심 청구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검사 해유를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배심으로 해가지고 검사 해유가 있었다는 걸 확인받자.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어제 재판에 이제 7명이 확정됐습니다. 배심원이 7명. 원래 법원에 명단이 있거든요. 법원에 평소에 내가 배심원 하겠다 하면 적어냅니다. 그 중에서 그냥 7명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7명 중에 또 사정이생에 못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예비 배심원 2명, 이래가 9명. 근데 진짜 배심원은 7명이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근데 배심원 명단을요, 다 이게 양측에 줍니다. 줘가지고 혹시 이 배심원은 이화영이하고 고등학교 동기다. 이화영이 사촌이다. 이러면 검사가 제척, 이 사람 빼야 된다. 이 사람 빼야 된다. 이렇게 기회를 주거든요. 우리 판사들 제척 깊이 회피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명단을 미리 준단 말이에요. 배심원 명단을. 그러게 배심 재판이 5일 동안 하거든요. 5일 동안 감금해서 합숙을 하느냐, 아니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배심하느냐, 이거 아직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첫날에 배심원이 놓으면 또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5일 동안 배심 재판하니까 얼마든지 집에 찾아가서 또 공작 매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 배심원 매수하는 게 미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 이놈들은 모든 짓을 하잖아, 공작을. 그러면 배심원이 7명 정해졌다.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이제 5일 동안 또 집에서 출퇴근한다. 재판할 때. 합숙도 아니고. 그게 지금도 명단을 알 수가 있다. 명단을 주더라고. 제가 이게 대구에서 배심 재판해 보니까 명단을 줘요. 그래야 이게 걸러내거든요. 이 신청을 반대 말이에요. 이 신청을. 그러면 이게 안다 이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나 이화영이가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배심원 7명을 철저하게 우리가 부어야 됩니다. 공작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접근을 차단하고요. 만약에 배심원을 매수하겠다. 이런 공작질을 하면 단호하게 배심원들 신고하십시오. 접근해 오면 단호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접근을 차단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화영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상당히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가정이 거의 파탄 날 정도로 왜 원래 신고 재산이 안 많은데
워낙에 그 압류가 되고 변호사비도 그 조금이라도 나가니까 진짜 그 어렵다고 하기 상황이 뭐 급박하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그 상당히 흔들리고 있답니다. 제가 그 이화영 측에 들어보니 부인이 백정화 씨거든요. 부인이 원래는 그 이화영가 내연녀가 있었어요. 문성옥 씨라고. 문성옥 승리할 때 문성옥 여도 위정으로 기소됐는데 오랜 척건 비서라고 하죠. 근데 그 내연 관계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카드를 쌍방울 카드를 같이 쓰고 월급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냥 일반 비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정의 불화에다가 백정화 씨가 특히 그 이재명 측에 엄청난 지금 섭섭함. 한번 이렇게 가보라고 하는데 못 가잖아요. 이재명 측에서 이 돈을 대주고 사면 대줘야 되는데 지금 사면도 안 해주지. 그러다 생활비나 돈도 아무런 이게 지원이 없잖아요. 지금 상당히 오히려 옛날에는 백정화 씨 부인이 이화영이 보고 정신 차리라. 당신이 이재명을 부르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 이런 식으로 그 해가 번복을 했잖아요. 이화영이가 자백했는데 부인이 번복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부인이 더 강하게 이재명이가 사면 안 해주고 안 도와주면 차라리 당신이 그냥 이재명 풀어버리라. 이재명한테 배신감을 상당히 부인이 먼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계속 뭐 재판하고 이제 해유하고 이래가지고 이화영이 입을 털어막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화영이가 또 징역 몇 년이 또 논다. 이미 7년 8개월 받았잖아. 7년 8개월. 근데 이번에 징역 몇 년이 또 나오고 사면이 그때 이화영이가 재헌절까지 사면해달라 했거든. 재헌절. 근데 재헌절은 없었고 8.15인데 8.15 때는 이제 회유를 하고 법무부가 막 수사해가지고 네 누명을 벗겨줄게 이래가 8.15까지 참았는데 근데 이제 뭐 좀 있으면 이게 그 연말이잖아.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못 나가면 제가 보기에 이화영이 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3번 자백했더라고. 검찰에서. 검사가 묻지 않은 것까지 자백했더라. 국정원 문건을 이화영이가 준 거예요. 검사가 묻지도 않은 걸 자백을 하더라. 그게 박성준 검사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그 이재명하고 개인적 인연이 없어요. 아마 D-Day가 빨리 이재명이가 이화영을 안 빼내주면 이화영이가 입을 열면 그럼 이게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이화영이가 입을 열고 거기에 물증까지 제시하면요. 물증이 많겠죠. 부지사 했으니까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요. 한 번에 제가 이화영 재판은 계속 모니터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위정에 대해서 5월 17일로 번복 자백을 했다. 이거 하나. 자백했다. 두 번째 배심원이 7명 정해졌는데 매수 공작을 막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부인이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개강돼 있다. 오히려 연말까지 뭐 3년이나 안 되면 오히려 불수가 있다. 이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